이번 주 메가밀리언 잭팟 당첨금이 17년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4억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찾아가는 순회 영사 서비스가 오늘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를 찾았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사고 기장은 사고 시 자동장치 이상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 5세 이하 어린이들의 독감 예방접종이 의무화됐습니다. 건강보험 호라이즌 브루크로스 블루실드사가 보험 갱신을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 복권 구입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전국 42개 주에서 메가밀리언 로또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당첨자는 메가밀리언 17년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당첨금을 받게 됩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가밀리언 로또 1등 당첨금만 4억 달러. 메가밀리언 측은 지난 10일 실시된 추첨에서 3억 4,400만 달러에 달하는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4억 달러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4억 달러의 행운을 거머쥐기 위해 뉴욕과 뉴저지 이런 복권 구입처에는 메가밀리언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Yeah, it's gonna be like probably a lot. We're like busy all the time here when the price is like that high. Especially on Friday, it's gonna be crazy. 이번 메가밀리언 당첨금은 지난해 3월 미국 역사상 로또 1등 최고액인 6억 5,6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당첨금은 매년 일정액을 받는 방식과 일시불로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번 당첨자가 일시불 방식을 선택하면 실수령액은 2억 1,600만 달러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추첨 시간은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며 추첨 당일 오후 10시 45분까지 복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순회 영사 업무가 오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를 찾았습니다. 150여 명의 한인들이 찾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순회 영사 업무가 이뤄진 뉴저지 한인회관. 20여 명의 한인들이 여권 갱신과 가족 확인 등 각종 민원 업무 대기로 분주합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50여 명의 한인들이 찾았습니다. 맨해튼에 있는 영사관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을 덜고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맨하탄에 꼭 나가야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지역마다 와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고. 어떤 일 때문에 오셨어요? 예, 여권 갱신하러 왔는데요. 굳이 그 맨하탄 영사관까지 나가지 않고 이렇게 서비스를 여기서 해주셔가지고 시간도 절약되고 굉장히 이렇게 서비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뉴욕청 영사관은 한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과 재외국민등록, 가족 확인 증명, 국적 확인 등 영사관에서 하는 모든 민원 업무를 진행합니다. 네, 순회 영사에서는 영사관에서 진행하는 온갖 서류를 접수하고 등본을 다 떼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이라든지 공증 업무, 사증 업무, 재외국민 등록 같은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뉴욕청 영사관은 1년에 4차례에서 5차례 뉴저지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하며 다음 순회 방문은 내년 3월입니다. 영사관은 민원 업무별로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방문 전 구비 서류를 미리 숙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당시 조종사들은 자동장치 이상을 인지했지만 그 순간 벌써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보잉 측은 최종 결정은 조종사라며 반박했습니다. 어제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사고 직전 비행 속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인터뷰에서 이강국 기장은 주 비행 표시 장치에 속도가 최저 범위 이하를 의미하는 회색 구간 이하로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교관 기장이 재상승이라고
하고 말하면서 조종대를 밀었으나 기체는 활주로에 부딪히면서 회전했다고 이 기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항공청의 시험 조종사인 유진 아놀드는 조사 인터뷰에서 보잉 777 기종의 오토 스로틀 장치가 승인을 받았고 연방 항공 규정에도 부합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잉 측은 비슷한 설계가 보잉 777 기종뿐 아니라 보잉 767, 보잉 747 등에도 적용돼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은 조종사에게 맡기기 위한 의도로 설계돼 있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독감 시즌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뉴욕시에서 특히 5세 이하 어린이들의 독감 예방 접종이 의무화됐습니다. 알러지나 종교적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뉴욕시 소재 유아원이나 데이케어 센터에 보낼 수 없습니다. 뉴욕시 유아원이나 데이케어 센터에 등록한 5세 이하 어린이는 앞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어제 뉴욕시 보건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새 규정은 30일의 유예기간을 거치면 발효됩니다. 보건국은 내년 중 유아원과 데이케어 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이러스 저항력이 약한 5세 이하 어린이들이 장시간 좁은 공간에 함께 머물면 전염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이를 통해 전염된 균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옮길 수 있습니다. 해마다 뉴욕시에서는 5세 이하 어린이 100명 가운데 10명에서 40명꼴로 독감에 걸리고 있으며 이 중 한두 명은 응급실을 찾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독감으로 사망한 5세 이하 어린이는 4명이었습니다. 현재 유아원과 데이케어 센터 그리고 학교에서는 홍역과 수두,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케어 프로그램에 등록한 어린이의 독감 예방접종을 의무화한 곳은 커네티컷과 뉴저지뿐입니다. 이날 통과된 새 규정도 뉴욕시에만 적용되고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헐값의 주택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는데요. 주택 소유주들에게도 은행에게도 모두 유익한 윈윈 전략이 나왔습니다. 뉴욕주 재정국은 주택 소유의 가치보다 남아있는 모기지가 더 많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인상분 공유 담보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이나 모기지 융자 회사 등의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원금을 삭감해주는 대신 해당 주택의 시장 가치가 오를 경우 인상된 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제도입니다. 은행의 소유 지분은 인상분의 절반이나 삭감된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 중 작은 것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장 가치가 50만 달러인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잔액이 60만 달러일 경우 은행은 10만 달러를 삭감해 소유주의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주택의 가치가 60만 달러로 오를 경우 은행은 인상분의 절반인 5만 달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다만 소유주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압류 방지 프로그램 혜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 시행으로 압류 위기의 주택 소유주를 구제하고 압류로 인한 은행의 손실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45일 동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이 시작되면서 현재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호라이즌 브루크로스 블루쉴드사가 보험 갱신을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건강보험 호라이즌 브루크로스 브루쉴드에 가입돼 있는 약 50만 명이 내년부터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호라이즌 브루크로스 블루쉴드사는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뉴저지주에서 제공되는 자사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한 주민들은 내년부터 기존 보험을 갱신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새 보험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자사가 현재 제공하는 개인과 소그룹 기존 플랜
플랜은 오바마 케어에서 규정한 10가지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건보개혁법 의무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 플랜이라도 보험사들이 2014년 말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호라이즌 측은 기존 플랜들의 갱신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이유를 밝히며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보험사들은 해마다 보험료를 책정하면서 주정부 보험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기존 플랜들이 연말로 폐기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지 않아 새로운 플랜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호라이즌 측은 기존 고객들이 새 보험을 찾는 데 적극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실직한 주민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정책, 기업체를 살리는 정책을 실현합니다. 약 7억 달러를 들여 시행되는 지역경제 개발 프로그램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주 정부는 뉴욕시를 포함한 주 전역 10개 지역의 경제 개발과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기금으로 총 7억 1,59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경제개발위원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급된 이 기금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업스테이트 등 주요 지방정부가 각종 개발 사업을 벌일 예산으로 활용됩니다.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이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5,740만 달러를 받은 뉴욕시는 스테튼 아일랜드의 페리터미널 인근 기반 시설 개선 공사로 350만 달러, 페리터미널 주변 지역 라이트하우스 포인트 사업 공사 예산으로 150만 달러, 뉴욕 식물원에 50만 달러, 그리고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관광지 개발 예산으로 22만 5천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롱아일랜드는 8,300만 달러를 받아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중 200만 달러는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의 탐구시설 건립 비용으로 쓰입니다. 한편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올해에도 경제와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카지노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긍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우려의 시선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추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 감시 규제 및 도박위원회는 내일 있을 청문회에서 일명 뉴저지 카지노 확장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주의회 제37선거구 발레리 허틀 하원 의원과 제38선거구 커니 와그너 하원 의원 등이 지난해 1월 공동 발의한 관련 법안은 그간 주하원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에는 버겐 카운티 카지노 설립과 함께 애틀랜틱 시티 이외 지역으로 카지노를 확장하는 데 대한 당위성을 조사 연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에 카지노가 들어서면 북부 뉴저지와 뉴욕의 갬블러들의 참여가 늘어 세수 확장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때문에 이번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면 버겐 카운티 카지노 설립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뉴저지 남부 지역의 의원들은 이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에 카지노가 설립되면 애틀랜틱 시티의 카지노와 경쟁하게 돼 애틀랜틱 시티 카지노가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카지노 설립 예정지는 메도울랜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매년 3억 5천만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